이른바 한동훈 비대위를 혹평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6인데요.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새로운 선택이 신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끝내고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언론에서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까지만 해도 특히 한동훈 장관에게는 꽤 높은 점수를 준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어제 저 자리에 참석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비대위원장 와서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 얘기했던 극자는 복권 얘기도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황교안 전 대표보다 나은 카드인가라는 문화일보 인터뷰까지 했는데 이걸 국민의힘 내부 분이 보셨을 때 당 안 사람들이 보는 쓴소리입니까? 아니면 이제 당 밖 사람이 보는 견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 밖에 계신 분이 하는 견제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 시절에 예. 당협위원장도 하고 계속 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느끼는 게 있겠죠. 황교안 대표를 한동훈 장관과 비교할 수는 있어요. 뭐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출신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예. 황교안 대표가 보여줬던 어떤 국민들께 보여줬던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끌어드는 거 하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들한테 받는 관심의 정도하고를 비교해 볼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후에 저희 당 입장에서 거의 뭐 희망이 없을 때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황교안 전 대표의 그 화려한 등장 거기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정치적인 능력 아직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데뷔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적했었던 그런 상황에서의 논리라든지 언변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말을 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만드는 능력 이런 거를 볼 때는 충분히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비교했을 때도 국민적인 관심 또 정치적 영향력을 더 확대할 여지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예고한 사람들의 일종의 견제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정권 2인자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겠다는 발상부터 황당하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요.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와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2012년 본인이 등판했었던 당시 박근혜 비대위를 소환했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예. 이게 아마 유일무이한 비대위의 승리 방정식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소환이 되고 있는데 당시 과반을 넘었던 11년 전 사례. 여기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졌고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물론 차기 대선 주자 미래 권력이긴 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경제민주화를 외쳤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용광로처럼 됐을 때 전권도 갖고 당시 청와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런 것까지가 다 돼야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시각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유일한 여당의 비대위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게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유력한 차기 주자였기 때문에 당내에서 전부 박근혜 비대위원장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반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임기 말에 이게 레임덕 상황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다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참신한 비대위원들을 영입하면서 의제를 이동한 거죠. 이른바 좌클릭을 한 거죠.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의 의제를 과감하게 끌어안으면서 이른바 이제 확장성을 만들어낸 거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이제 총선 승리를 일궈냈는데 무엇보다 어쨌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저 비대위를 수용하지 않는 이를테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안 됐을 겁니다. 결국에 당시의 권력자가 그걸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윤 대통령은 임기가 너무 초반인데다가 자칫하면은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이겨도 레임덕이고 총선을 지게 되면 유력한 차기 주자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와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아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나도 안 해봤고 다른 분야에서 스타성이나 개인적인 능력이 입증된 건 맞지만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지휘한다는 건 통상의 정치 문법에서 없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저런 지적이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공교롭게도 당시 박근혜 비대위에서 열심히 뛰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이른바 금태섭 신당 새로운 선택 30석 확보해야 된다 이 신당 창당 대회에 같이 참석을 했고 여기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축사를 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이어지는 주제에서 만나볼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탈당의 날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7일로 일단 당시에 못 박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비대위원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죠. 국민의힘의 원희룡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했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고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몇 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윤석 대표도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고 했지만 더 큰 걸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그런 관계를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을 그냥 일편단심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정도의 목소리와 의견은 좀 속되게 말해서 이재명보다는 낫잖아요. 한참 낫잖아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낫다. 여러 소문 뜻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현정 의원님, 한동훈 장관 비대위 오늘 이제 연석회의의 대략적인 중지는 중간 정리를 하자면 한동훈의 역할로는 분명하다. 다만 어떻게 모셨느냐가 관건이다.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한동훈 장관 비대위가 들어왔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표현은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만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보다 낫다. 라는 분석도 이제 뭐 어떻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우선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이분들의 어떤 평가는 일단 국민의힘이 잘 못돼야 이분들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전제하에 좀 이 평가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의 평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어디서 상당히 위축되고 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와도 잘 안 되고 해야지만이 본인의 지금 입지 좀 전에 우리가 보셨지만 새로운 지금 정당을 창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파이가 커진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건 생각이 들고 예. 한편으로 보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27로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에 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을 많이 모으지만 했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 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 말고 볼 수 있는 얼굴이 누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본인도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는 솔직히 이야기 저는 역으로 한동훈 비대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하고 빚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하고는 사실상 뭐 큰 빚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의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중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동훈 장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본인의 어떤 위상도 저는 뭐 이 오히려 당을 떠나면 예를 들어 27일 탈당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본인이 끝이면 뭔가 본인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과연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 보란 듯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정말 유명 인사들이 모이고 그런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별 변화가 없습니다. 뭐 본인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글 통해서 뭐 출마 희망자들 모집한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 과연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치란 생물이라는 게 물론 본인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예. 원희룡 장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본인의 태도가 일정은 바뀌고
만약에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이 두 사람이서 뭔가 어떤 정권을 행사하면 본인도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긍정적 기대도 아마 속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